요즘 청정에너지 산업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뭔가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재조정의 핵심이 대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8조 달러. 이게 감이 오시나요? 앞으로 10년 안에 청정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건 뭐 그냥 기회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인 거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면서 왜 2025년은 이 업계의 최악의 한 해 중 하나로 기록됐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과연 뭘까요? 자,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25년 상반기를 보니까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가 무려 18%나 확 줄었어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기간에 새로 지어진 발전소 대부분이 바로 이 재생에너지 시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줄이 마르고 있었던 거죠. 이건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경고 신호가 켜진 걸까요? 업계의 발목을 제대로 잡은 두 가지 거대한 역풍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책, 그리고 공급망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정책이었어요. 기존에 주던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프로젝트 자격 기간까지 확 단축시키는 법안이 딱 등장한 거죠. 이건 뭐 말 그대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러니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계산기를 꺼내서 사업성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정책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이 숫자들이 바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정책이 바뀌기 전이랑 후를 비교해보면 연간 신규 설치량 전망치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진짜 잘 달리던 고속열차에 누가 급브레이크를 꽉 밟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역풍, 바로 공급망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FEOC, 우리말로는 해외 우려 기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특히 배터리나 태양광 부품 공급망에 숨통을 꽉 조이는 핵심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왜 그 FEOC 규제가 그렇게 치명적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70%가 중국산이고요. 히토류는 80%, 심지어 흑연은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이랑 소재의 공급망이 몇몇 특정 국가에 완전히 집중된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였던 거죠. 바로 이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고든 게 FEOC 규제인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상황이 좀 암울하죠? 정책과 공급망이라는 정말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힌 형국이에요. 하지만 위기는 또 새로운 기회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려고 업계가 꺼내든 새로운 생존 전략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생존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필요할 때 전력을 딱딱 공급해주고. 둘째,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셋째, 자본을 아주 영리하게 끌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의 핵심, 바로 배터리 저장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정도의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완전 없으면 안 되는 필수가 됐어요. 특히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이 꼭 필요한 그런 거대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고객들이 막 등장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이 능력이 그냥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술, 그중에서도 특히 AI를 활용해서 효율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가 날씨를 예측해서 발전량을 최대 20%나 늘려주고요. 장비가 언제쯤 고장날지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전기요금이 가장 쌀 때 알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돕는 거죠. 말 그대로 에너지 한 방울, 돈 1달러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요즘 보면 자금력이 아주 빵빵한 대형 투자자들이 이미 검증된 기술이랑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가진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시장을 재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큰 초기 개발에 뛰어들기보다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자산에 투자해서 규모와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움직임인 거죠.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실제 사례를 봐야겠죠? 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정말 교과서처럼 실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건설의 강자 메스텍이라는 곳입니다.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시기에 시장은 메스텍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주 잔고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들이 다들 움츠러들 때 이 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적인 수주 잔고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68억 달러.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할 일이 이미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정성이 또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분산 투자에 있습니다. 메스텍은 청정에너지 한 분야에만 올인하는 대신에요. 통신, 전력망, 파이프라인 같은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사업이 좀 흔들려도 다른 쪽이 딱 받쳐주는 아주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3단계 생존 전략 기억나시죠? 메스텍이 하는 걸 보면요. 그 전략이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모든 사업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면서 효율성을 증명했죠. 이게 바로 2단계 전략이었고요. IEA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청정에너지 역량을 강화했죠. 이게 3단계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청정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 나선 메스텍의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숙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은 이제 누구나 그물 캐러 달려들던 그런 골드러시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전략적인 규율과 진짜 실력이 중요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기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건강한 성장통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정에너지라는 이 거대한 목표를 향한 경주에서 우리는 혹시 그동안 너무 속도에만 집착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그 어떤 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